지난 시간에는 2012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봤다면,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용의 이해를 좀 깊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다가 기억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각각의 선지 내용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도요, 비슷한데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글 내에서 A가 가리키는 것, B가 가리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가 지난 201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두 개나 나왔었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이해하는 것. 우리 이런 경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 돌다리를 이해해라 라고 방향을 미리 제시해 줬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미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돌다리에서 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다. 두 인물이 갈등을 빚게 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관점을 지니고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 창섭의 갈등은 전통적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적 합리성 중 무엇을 추구하는가? 즉 전통적인 것을 추구할 것인지 근대적인 것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죠. 아버지 전통적인 또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군. 아들 물질적 가치, 근대적 합리성 중시하는군 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읽을 수 있어서 돌다리라는 작품을 미리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방향을 좀 제시해줘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보기에서 주죠. 이런 갈등은 병원 확장과 관련된 아들의 제안, 병원을 확장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겠죠. 이 제안에 대한 아버지의 거절, 제안과 거절이 있구나. 그 거절에 대한 그 이유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작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즉 표현 방식이 여기선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돌다리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합치되기 힘든 세대 간의 관계는 인물 간의 대화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전개되는 양상.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두 인물이 서로의 대화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인물들의 생각을 제시하는 화법이나 어조의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생각을 제시하는 화법, 어조 이런 것도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되는 화법이나 어조 그리고 아들의 어떤 말하기에 대해서 표현되는 화법이나 어조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 이건 당연히 작가가 하는 거잖아요. 표현 방식은 작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긍정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암시함과 동시에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성찰과 같은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합리성에 대해서 되돌아본다는 거죠. 되돌아보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되고요. 작가가 보존하려고 하는 긍정적 가치가 있대요. 사실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작가가 생각하는 긍정적 가치가 전통적, 정신적 가치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판단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이것까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 중 딱 한 가지를 조금 더 옹호하고 있구나. 그쪽 편을 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표현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내는구나. 그 대상이 아버지일까 아들일까? 궁금해.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관점을 갖고 보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2012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은요. 아, 내용이 겹치네? 수록된 지문 부분이 겹치잖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출제가 됐을 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에서 어떤 갈등의 양상이나 아니면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막 굉장히 전범 위에 깔려있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그 부분을 문제화하기 때문에 지금 2012년 수능 문제나 아니면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 수능에서 돌다리가 또다시 출제되는 경우 그 부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부분은 눈에 충분히 익숙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지금 굵은 글자로 되어 있죠. 지금 저는 편집하면서 그걸 빼먹고 했는데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에 버리기보다는 즉 내가 시골로 가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내가 보기엔 순리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이거는 1943년에 돌다리가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후반 굉장히 그 통치의 어떤 그 극악함이 정점이 찍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짓고 하기가 어려웠겠죠. 우리의 자원이나 이런 것도 다 빼앗아 가던 시기잖아요. 어쨌든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굉장히 튼튼해서 나름의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이미 꾸며져 있던 것이라서 입원실로 바꿔서 사용하기가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그러니까 염하다는 건 싸다는 거죠. 싸긴 싼데 그래도 32,000원이라는 나름의 그 당시의 거금이라서 지금의 병원에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뭔가 막 대기업에서 막 회의 브리핑하면서 막 정리하듯이 막 논리 정연하고 막 나열하듯이 얘기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요건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장면을 작가가 다 들여다보듯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나 인물들의 생각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들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뭐 했고요.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서 막 풀어서 얘기했을 텐데 작가의 입장에서 창섭이가 얘기한 것을 지금 요약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직접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려서 압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땅을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임 이런 것을 이제 나열하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뭐한 것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담담히 들었다. 오타가 너무 많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아버지는 사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좀 충실하게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 말에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익이 남는다니 땅을 팔아야겠군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을 거고 분명히 땅을 좀 아끼는 마음이 있을 텐데도 아들이 나름의 고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드시면서 얘기하죠.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하문이서 10명 남짓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하다니. 이러면서
아이고 옛날하고 다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돌다리로 다 고쳐놓은 것 같아요. 다리돌이라든지 이제 돌다리를 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하고 얘기하죠. 나무다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놓을 때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나무다리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이어 붙여서 못 같은 걸로 이어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다듬기도 용이하고 모양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기도 편해요. 근데 오히려 돌다리 같은 경우 예전엔 나무를 제대로 가공하고 그러기 여의치 않았으니까 아주 옛날엔 돌다리를 놨을 텐데 돌다리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굉장히 무겁고요. 실제 건널 때도 약간 미끄럽거나 아니면 그 모양을 예쁘게 다듬기가 좀 어설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나무보단 훨씬 단단하고 뭐 쉽게 삭거나 뭐 하진 않겠지만 부러지진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편리성이 높은 게 나무다리인데 힘든 돌다리를 구태여 그렇게까지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기 문제에서 미리 봤지만 좀 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근대적인 합리성, 근대적인 뭐 실용주의 이런 게 있는 인물이니까 나무다리라는 것도 어떤 근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편한 게 있는데 왜 고생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해요. 너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이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나 봐요. 아버지는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도 시골 사람들도 이제는 나무다리 편한데 고생고생하면서 돌다리만 다시 고쳐놓을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근데도 아버지 생각엔 나무가 돌만 허다든 돌이 훨씬 튼튼하고 좋다 이 얘기겠죠. 넌 그 다리서 그 다리는 돌다리겠죠.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뭐 생각이야 나겠죠. 고기를 잡을 만큼 좀 컸을 때니까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선 그게 뭐 생각은 나지만 더 편한 나무다리가 있는걸 하고 생각하는 게 아들의 입장일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소재는 돌다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 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읽을게요. 이게 문제로 나왔으니까.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생각이야 나겠죠. 근데 뭐 나무다리가 더 편한데 하는 게 이제 아들의 생각이라면 아버지는 그 생각 얘기하면서 이게 다 추억 돋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약간 인정적인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다리와 돌다리가 굉장히 다른 소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나무다리는 근대적인 아들 세대를 드러내는 소재라면 돌다리는 전통 세대. 아버지와 같이 전통적인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이들의 어떤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소재죠.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여기서의 시체는 뭐 죽은 이의 어떤 몸 이게 아니라요. 때 시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뭐 풍속 이런 것들이라서 그냥 요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대화되는 물결 속에 휩쓸리면서 그게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시체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같은 것이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돌다리와 같이 우리에게 추억의 기억을 남겨주는 것들도 다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죠.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천자예요. 천자문 할 때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시집 왔다 이 얘기죠.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죽을 때까지 나 이쪽에 돌다리 있는 이 지역에 살겠다.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라고 하죠. 즉, 땅 팔고 집 팔고 서울 갈 생각은 없어. 라고 하는 땅 안 팔겠다라는 거절의 의미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네? 하고 약간 충격적인 말에 대한 반문을 해요. 천금이 쏟아진대도 난 땅은 못 팔겠다. 천금 돈이잖아요. 어떤 이해관계, 물질 이런 거라면 이런 가치보단 나는 땅을 더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는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돈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 잘은 몰라도 느르지 논이나 독시장밭 같은 것은 기름이 좔좔 흐르도록 비옥한 그런 논과 밭을 얘기하겠죠.
지금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돌다리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팔라고 하면서 왔을 그 대상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돌다리도 다 나의 어떤 뭐 추억이나 기억이 있다면 땅도 마찬가지로 할아버님이나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유사하죠? 돌다리나 땅이나 다 전통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억의 돌다리와 관련된 문제를 물었으니까 이 돌다리 부분이 끊어지는 지점에서 1번 문제를 일단 가서 풀어볼게요. 돌다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아버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소재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나요? 그냥 원래 살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죠. 땅이나 돌다리나 인정이 넘치는 것을 중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관을 지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2번 아버지에게 고향에 대한 슬픔을 상기하는 소재. 고향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막 슬픔을 떠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 보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나름의 추억이에요. 아내가 이 돌다리로 시집을 왔지. 그리고 내 아이가 이 돌다리로 뭐 학교를 다녔지. 이런 거 고기잡이를 했지. 이런 추억을 떠올리는 거니까 슬픔 아닙니다. 3번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만드는 소재. 과거를 추억하고 떠올리긴 하지만 그걸 되돌려 막 자신의 성찰하는 소재로까지 쓰고 있진 않아요. 3번 틀렸죠? 4번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재. 맞죠? 이게 돌다리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를 뭐라고도 하냐면 가족사를 담고 있는 소재다라고도 봐요. 이 아버지의 가족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 아내나 아들이나 자신에 대한 기억을 다 떠올리고 있죠. 5번 아버지가 신봉하는 세속적 가치. 5번으로 답하시면 절대 안 되죠. 세속적 가치는 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가치입니다. 그것도 신봉이라고 하면 약간의 찝찝한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아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틀렸죠. 본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에 내 아버님에 대한 기억, 할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랑마당엔, 그러니까 집이죠, 집. 사랑채 하는 그 집 마당에는, 왜냐면 이 땅을 팔면 집도 파는 거니까 지금 집과 관련된 거에 대한 애착도 보입니다.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었고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서 우러러본대요. 그럼 나무를 보면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떠올려. 그런데 집을 팔아버리면 나무를 파는 거니까 집을 팔면 내 조상, 아버지를 다 파는 것 같아. 그럼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에 이해관계를 따져 사고팔고 하겠느냐.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아버지의 땅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난 말이죠. 천지 만물의 어떤 뿌리다. 그럼 이걸 팔 수가 없죠. 땅을 판다는 건 천지 만물을 일시에 다 팔아버리는 거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래서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 이익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통 생각하지 않고 인연이 있는 것이 바로 땅인데 그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요. 아버지는 창섭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하는 내용은요. 창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근대화하게 되게 되면서 일확천금에 눈을 뜨고 땅값이 막 올라서 그걸 파니까 돈이 크게 됐어.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애착을 갖기보단 금세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어떻게든 땅을 팔아서 좀 뭐 갑부가 되든 막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런 풍습. 그래서 갑자기 이런 나름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당시의 모습에 아버지는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이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그렇게 했겠느냐? 밭에가 절하고 너네가 절해야 한다. 다 그걸 통해서 너를 키웠다 라는 얘기겠죠. 자고로 하늘하늘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질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하늘의 덕도 결국은 땅을 통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린 땅을 팔아선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건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다. 여기도 또 반박 불가한 아들의 모습이죠.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해지, 도시에가 앉아서 그 땅에서 얻은 소출, 이익 이런 건 다 팔아다가 도시에 다 낭비해버리고 땅을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떠고 쓰지 않으니까 땅 덕분에 살았는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니. 그러니까 자갈밭이 되어버린다 이 얘기죠. 둑이 떠나가니 하나.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었나. 전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그러니까 소작인이 아이고 지주님 지금 땅이 걸음을 제대로 못 줘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어요 하고 막 꺼이꺼이 하면 그제서야 요즘 너희들 신의 서양 의사들 주사 놓듯 애꿎은 금비 그냥 돈 주고 사는 그런 걸음 같은 거 있죠. 양질의 진짜 좋은 진짜 천연 걸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군 오타 천국이네요 진짜. 어쨌든 홀대를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든 갈 테고 하고 막 진짜 약간 호통이치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요. 아들은 다 수긍하고 깨갱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좀 길게 얘기했던 부분은 막 이렇게 큰 따옴표에서 직접 인용도 안 해줘요. 그냥 막 다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던지듯이 이야기하고는 아버지에겐 발언권을 좀 세게 해주죠. 그냥 다 얘기한 것을 그대로 노출시켜줍니다. 그러면 작가가 누구 편인지 좀 알 것 같죠? 발언권 많이 준 사람? 아버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통을 수호하려는 관점? 작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발언권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아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말 못하잖아요. 창섭은 입이 얼어버려요. 손만 부비면서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막 손을 꼼질꼼질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같아요.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아 내가 너무 내 멋대로였구나 내 멋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땅 팔라 했네 라는 것을 대뜸 깨닫습니다. 땅에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종교적 신념 깨뜨리기 굉장히 쉽지 않죠. 끝까지 그거는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옳고 그름 전혀 따지지 않죠.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땅을 거의 종교적으로 신념을 갖고 사는 아버지에게 그 땅을 팔아라 하면 종교 버려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적인 계획이 통할 리 없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왔어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계속 말을 했어요.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도 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해하긴 해요. 아들은 의사잖아요. 근데 그 좋은 기회에 만나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 엉뚱한 욕심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거의 뭐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대단하고 인정을 베풀 대상인 땅을 팔라고 하다니 그건 욕심이지 라는 게 아버지 관점이죠. 의술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을 땅을 죽여서까지 땅을 팔아서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아버지의 관점이죠.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진 않는다고 탄하지 않겠다. 가업, 농사 짓는 거예요. 아버지 관점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내가 한탄하지 않는다. 너로서는 너 나름대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막 굉장히 악당들의 나쁜 일의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겠니. 그러니까 아들을 다 나름의 받아들임, 아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막 비판하진 않아요. 다만 3, 4대
3, 4대 동안 집안에서 계속 공들여서 이룩해 놓은 이런 논, 전장, 밭 이런 것들을 남의 손에 자식이 이어받지 않으니까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겠죠. 이게 정말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순 없고 아쉽긴 하지만 나도 너에게 굉장히 막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자식의 그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버지로서 섭섭하다. 그러나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처럼 가업 이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도 신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신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꽂히는 대로 갑니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엄마는 서울 가고 싶었거든요. 땅을 뭐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땅을 아끼는 마음보다는 손자와 자식과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에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해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원래도 알았지만 잘 알았단 얘기죠.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 아버지의 가치관을 아버지의 인정해줘요. 가치관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그러니까 코어리가 찌르르한 건 병원 못 확장시키지 못하는 거이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는 그 찌르르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서운하지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병원 확장시킬 건데 하고 막 분노하거나 막 아버지랑 막 싸우는 막장 드라마 찍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다 받아들여주죠? 그러면서도 생각하겠죠.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긴 하지만 완전히 아버지의 가치관에 동조돼서 그럼 나도 땅을 사랑하며 막 귀농해서 농사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것도 어느 정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세계 속에 완전히 퐁당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똑같이 하하거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아버지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지 못하고 완전하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느끼는 좀 안타까움이나 좀 애석함이나 이런 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별의 심사,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절대 일치될 수 없는 지점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안타까운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코어리가 찌르르 한 거겠죠.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좀 안타깝겠죠. 아들의 어떤 마음도 이해하는데 나도 내 신념을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난 절대 너에게 뭐 물려줄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결국은 남에게 땅을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불안스러운 심사는 아버지의 심사고요. 결별의 심사는 아들이 갖게 되는 심사죠. 결별의 심사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완전히 합일되지 못하면서 느껴졌던 아들의 감정이라면 불안스러운 심사는 이제 아들을 보내고 나서 느꼈을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하는 그런 불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겠죠. 외로움의 감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성격이 다른 불안함이에요. 이건 아들과 관련된 거라면 이건 조금 다른 감정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2번 문제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아까 결별의 심사였죠. 아들이 갖게 되는 감정. 그리고 B의 경우는 불안스러운 심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갖는 감정. 1번 A는 아버지가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일정 종교적 신념을 창섭이 확인한 것을 전제하는 것이군.
그 종교적 신념을 내가 깨뜨리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구나. 아버지는 종교적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나하고는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결별의 심사도 느낀 거죠. 1번 맞고요. 2번 A는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것을 느끼는 창섭의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군.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겠죠. 아버지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데 이것만 생각한다면 결별의 심사를 느끼지 못할 텐데 근데 나하고는 결국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그 모순. 훌륭하고 좋은데 나하고는 다르고 절대 내가 그 생각하고 동일할 순 없어 라고 하니까 모순 맞죠. 일치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와 나는 일치되지 못하는 그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어 하는 결별의 심사 맞는 거죠. 3번 A는 자신의 계획을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순 없는 창섭의 심리 상태. 2번이나 3번이나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B는 아들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다면 들어줄게, 땅 팔아줄게 이거죠. 번복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괜히 땅 판다고 했지? 하고 불편한 심리? 너무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B는 선대로부터 여기도 대예요 대.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공들여 이룩해 놓은 전장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내맡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염려는 드러나 있죠. 가업을 잊게 하고 싶었지만 남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에 대한 애석한 심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언젠가는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들은 그냥 안 한다고 가버렸고 그 뒷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 고집을 갖고 오래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 불안스러운 심사에 연결지어서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맥락을 고려했을 때 5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럼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마지막 문제. 아까 보기 부분은 다 읽었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고 전통적 정서와 근대적 정서의 어떤 갈등이라면 그 부분을 작가는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는지 근데 그 편을 드는 방식을 표현 방식을 통해서 조금 티를 냈다 라는 게 보기의 내용이었죠. 그것을 적용해서 이해해 볼게요. 1번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병원을 생각하는 창섭의 가치관은 이 부분까지 맞죠. 병원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 1년에 10,000원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그가 땅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유사하다. 그쵸? 땅을 파는 게 훨씬 나. 땅에 어떤 뭐 인정, 추억, 가족 사이의 어떤 뭐 흔적 이런 게 남아있든 말든 땅 파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묵묵히 듣기만 하는 등의 상호 소통이 아닌 대화. 소통이 아닌 대화 맞죠? 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 대화. 그래서 두 세대가 일정한 거리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합치되기 어려운 관계. 그래서 나중에 결별의 심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죠? 3번 돈만 있으면 언제든 좋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아들의 의견에 다소 격정적인 어조로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데에서 요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죠. 어디 가서 느르지논 같은 걸 사냐, 독시장밭 같은 걸 사냐, 돈이 있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에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아니죠. 막 격정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등 해결을 위한 뭐 대안 모색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그냥 내용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상하잖아요. 답은 3번이죠.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완고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4번 아들의 의견은 간접 화법의 방식으로 제시된 데 반해 맞죠? 아까 그 간접 화법이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견해는 직접 화법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말하고 있죠. 직접 화법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생생하게 직접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니까 맞죠? 작가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 맞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대로 주면서 발언권을 세게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 전통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군. 맞죠? 5번 자신의 견해를 하늘의 덕, 보답을 하는 땅 등을 근거로 역설하는 아버지와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로 부모님의 도시로의 이주, 가격이 싼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 등의 근거를 합리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나열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아들은 합리성, 냉정하게 브리핑하듯이 막 나열해요. 근데 아버지의 경우는 뭔가 하늘의 덕, 보답하는 땅 하고 인정과 정서의 측면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면서 돌다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